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어제는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는데 최근에 몸 컨디션이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어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좀 쉬다가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사실 사무실에 뭐 일련의 이 방송 장비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또 다시 사무실까지 갈 여력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시황만 조금 작성을 해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름 감기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콧물도 많이 나고, 또 기침도 서서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데, 참,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컨디션이 좋지 못하네요. 그리고 목소리가 많이 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가 없어서 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투자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 저는 그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시장의 이 돈의 흐름과 트렌드, 핵심 주도주가 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뭐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보는 거지, 뭐 이 이후 턴하는 시점까지 사실은 수많은 지뢰밭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한 바닥의 끄트머리까지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만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PI 지표 발표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속 시장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가오는 또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지표라든지 소비자 심리 지표라든지 등등 모든 게 아마 지뢰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이 시장에 걸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라이브 방송 중에 회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을 인출해 놓은 자금을 언제쯤 넣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돈에 내가 1억이라면 한 3천 정도 트레이딩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정말 다 넣고 싶으면 그 돈 손절할 자신 있으면 들어가야지. 지금 시장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이고요. 그만큼 지뢰가 많다라는 거죠. 이 변동성 장, 그리고 모든 게 확인되는 그 순간까지 시장을 잘 면밀히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이 CPI를 발표하고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나마 오늘 국내 증시 미국이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반등하면서 끝났죠.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 오늘 그래도 양호하게 마감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은 상승했고 뭐 코스피는 하락을 했는데, 보면은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소폭 더 많고요. 코스피는 반반 정도 흐름에서 끝난 것 같고,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진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지난 13일 한국 및 미국의 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습니다. 우선 한국은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를 인상했고, 미국은 41년 만에 최고치인 9.1% CPI 발표를 멋지게 하면서 장초반 지수가 놀라 혼비백산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바이든의 발언과 물가 고점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서로 합의되며 지수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되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일 그러한 연휴에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은 입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CPI는 이번에 정점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제유가가 정신없이 치솟고 그 외 주택가격 등이 정말 거침없이 상승만 하지 않는다면 이쯤 되면 CPI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피크아웃 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시장이 바로 반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데, 우선 아직도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다입니다. 일단 CPI 이후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고 소비자 심리 지수, 뭐 구매 지수 등이 줄줄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의 지표 발표는 우리가 지뢰반을 지나는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지금이 침체로 들어가는 길목이든지 이미 침체 속에 모든 지표가 꺾이고 있는 과정이든지 하는 길목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걸어버리는 매매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금일 국내 지수 큰 폭은 아니어도 코스닥은 상승 마감, 코스피는 양봉의 하락 마감 정도
마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이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보단 더 탄력이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에도 왜곡 현상이 많겠죠. 그게 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을 왜곡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만 위주로 보면서 대응하십시오. 장중 수급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결코 아니었어요. 코로나 섹터는 여전히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황상으로는 코로나 섹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 종목군들은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수급이 월등히 좋거나 아니면 짜여진 일정이 대기하고 있거나 할 때만 접근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좋아 보이네요. 그만큼 돈이 한쪽에 쏠려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시장이 돌아서는지 시장이 안정을 찾는지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섹터 오늘 또 최악의 변이 켄타우루스 국내 첫 감염 사례 뭐 이렇게 장 후반에 또 기사가 나오면서 이 진단 키트 할 거 없이 죄다 또 당기면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코로나 섹터는 조심해서 볼 생각입니다. 매매는 분명히 하는데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진단키트 내일자에 예를 들어서 뭐 수젠텍이 한 번 더 올라가면 바닥에서 150% 정도 상승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위에 걸리겠죠. 나머지 종목군들도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상승한 국면이고요. 일단 치료제 쪽 오늘 진원이 하나 추가되면서 일동 한국 BNC 진원 이 순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일동이 시간에 좀 좋았기 때문에 내일 의미 있는 구간에서 위로 돌파하는 흐름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 오늘은 저는 두창 관련된 그리고 회원님들한테도 두창 관련된 종목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일단 미코바이오메드 하나 좀 공략을 해서 이쪽으로 수익을 내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1만 명 돌파 이슈로 이 앞자리가 바뀌었죠. 5,000명에서 1만 명이라는 건 임팩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또 WHO 비상선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감이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비상사태 선포 직전 예를 들어서 뭐 18일날 비상사태 선포를 한다 하면 그 전에 다 팔고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영우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내일도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UAM 관련해서 계속 베셀, 뭐 파이버 프로, 네온테크 언급드렸던 섹터인데 일단 15일날 들어온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일단 내일 뭐 이벤트 날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원전이라든지 차차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또 영화가 하나 개봉하는데 7월 20일 날 외계인이라는 또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좀 신박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덱스터가 아마 이거 제작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고 하기 때문에 덱스터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거 다 체크해 보시고 시간 외에는 일단 보면 일동제약 일단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동제약 정도 체크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고려신용정보도 최근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해치성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치성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다 보여지네요. 자, 먼저 나스닥 지수를 볼게요. 어젯밤 나스닥이 반등은 했지만은 최근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가 그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일장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가 실패되면은 이 구간이 굉장히 찝찝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등이 예전처럼 강하지 못한 흐름이라 일단은 미 증시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일단 단기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죠.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단기 박스권 상단인데 이 삼각 추세를 갭으로 이탈하는 모습만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갭으로 이탈하는 모습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일단 내일 에코프로 BM의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확 또 불어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에코프로 BM이 급락을 맞는다든지 하면 지수에 충격을 줄 수가 있어서 내일은 그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 볼게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그나마 포드랑 하는 10조 배터리 프로젝트 가동을 시작했다. 블로벌 SK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이슈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고, 뭐 그 밖에는 사실 특별하게 코스피 종목에 눈이 가는 종목이 최근에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전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에 노바백스가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좀 안 좋아서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후장 켄타우로스 편이 이슈가 나오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좀 땡기는 모습 속에 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끝나야 끝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코스피 종목 안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 여기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는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휴마시스, 저는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걸릴 줄 알았는데 휴마시스 또한 이 구간에서 단기과열 지정 예고였는데 이걸 전부 다 피해가면서 종가를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금 이 자리를 뛰어넘을지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또 시장이 또 그러하니 보는 거고요. 절대로 이 위에서 물리면은 손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매매를 안 하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미코바이오메드 두창, 미코바이오메드 오늘 매매를 좀 이어왔었고요. 일단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못 올라갔는데 오늘 WHO 이슈가 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차백신 연구소는 원인 불명의 간염 이슈로 시세가 나온 거고, 미코바이오메드는 두창 관련해서 시세가 좀 나왔죠. 그래서 저도 다른 거는 뭐 못 건드렸고요. 미코바이오메드 정도 건드려서 이렇게 해서 이 윗구간에 매도를 좀 진행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적당하게 수익 잘 챙기고 나왔던 것 같고요. 최고점에서 어찌 보니까 매도가 됐네요. 그래서 미코바이오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오늘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아서 나머지 종목분들은 뭐 보고만 좀 넘어가면, 일단 한국 BNC 치료제 단기 과열 어제 시간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오늘 장중 한때 16%까지 뛰면서 강력한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조심해야 되고, 또 단기 과열 예고 공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당분간 시세를 못 낼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진원생명과학이 또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또 2,600억 터트리면서 일단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내일장 이 종목이 또 눌려서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지, 아마 장 초반에 눌렸다가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제일 편할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일동제약이고요. 오늘 종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 패턴상으로는 종가 베팅을 정말로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종가 베팅을 못했고, 대신 시간에 첫 타임에 보통 이런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간의 시초가가 뜰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시초가가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라인이면은 괜찮은 흐름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라 시간의 시초가에 좀 바로 얘는 시간의 매매를 오늘 했고요. 시간의 시초가에 이렇게 봐야 되나? 시간의 시초가에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 턴에 바로 다 팔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한 2.8% 정도 수익이 찍히던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2,400원 정도니까 좀만 더 올라가면 장기 평선이 있어서 저항 맞겠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나스닥 선물이 밀리다 보니까 좀 밀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힘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내일 갭이 드는데, 이 구간을 바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찍고 올라가게 되면 돌파의 흐름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내일장
한번 지켜볼 만은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율동제약은 내일 한번 봐보고요. 율동홀딩스는 지금 단기과열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어서 바로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하죠. 이 친구들 굉장히 두 종목군들 다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쌍으로 묶어서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아이큐어라는 종목 8월 달에 이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 패치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밀렸을 때 한번 눈여겨봤다 보면 될 것 같고요. 8월 달 때 YG엔터 블랙핑크가 출격을 하죠. 최근 블랙핑크 관련해서 YG엔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바닥에서 이 정도면은 20% 25%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 좀 여기서 흐름 봤다가 대비할 때 이렇게 탁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 동시에 YG 플러스도 같이 엮어서 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UAM 관련해서 베셀하고 오늘 아래 꼬리를 좀 잡고 좀 끄집어 올렸는데요. 베셀 내일, 그 다음에 네온테크, 파이버, 프로 등 내일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어제 대단한 시간에 대단한 그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가에 들어가고 뭐 시초도 10%대 출발을 해서 견조한 흐름도 나타났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돌려줄 수도 있는 모습인데 완전히 다 주가를 박살을 내버린 게 좀 아쉽고요. 일단 이게 음봉 매집이 되려면 내일 시가가 낮더라도 이거를 바로 회복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이게 음봉 매집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밀었다가 뭐 갭 메우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면 또 단기 차익성 매물로 나와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면서 내일 종목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이 추가로 밀린다면 실적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1선에서 터치하고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고 에코프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에코프로는 어제 시간외 때 사실 매매를 어제 했어요. 어제 시간외에서 어제 이제 처음 보고 사서 상가에 팔아서 어제 큰 수익 여기서 좀 났는데 오늘 매매를 좀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수익인데 여기에서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조금 손절이 물량 어제 오늘 벌었던 거를 다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고요 이 종목은. 근데 내일장 한번 다시 봐볼 계획을 좀 갖고 있고, 자, 우영 관련해서 오늘 KT 알파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사실 KT 알파랑 우영우랑 뭐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해서 저는 전혀 손은 못 댔고, 갤럭시 하모니트리가 이제 박은빈 소속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로 좀 올랐던 종목이죠. 내일장 어떻게 될지, 우영우 이슈가 더 커지고 박은빈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면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더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는 더 한번 볼 생각이고요. 매매는 시가 이하 들어가서 간다 할 때 좀 매도하고, 그 이후에 돌파로 봤는데 바로 못 가는 바람에 사실 이 눌림의 아래에서 들어가서 팔고 여기서 사서 팔고 이런 식의 매매가 돼야 되는데 얘는 좀 매매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힘든 시장입니다. 힘든 시장이고 좀 지뢰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고요. 또 그렇다고 바로 막 급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환이 엄청 빠르고 하기 때문에 장중에 내동매매를 많이 유도하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동매매 조심하시고 내가 원하는 섹터, 원하는 종목군들의 가격 라인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안 오면 그냥 안 사면 된다 생각을 하고 시장 좀 러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